내가 태종대 이야기를 또 돌아와서, 아까 이야기한 태종대가 그 왜 아름다운가 이야기 돌아와서, 그 전에 우리 시의 한 구절인 김춘수의 시 있죠? 꽃이라는 시, 우리 박철수 선생님 잘 아시죠? 우리 맹선생님도 잘 아실 거고. 꽃이라는 시인데, 그걸 보면은,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칸트의 이야기는 인식론을 바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름답지도 않고 내가 그 대상을 알고 개념화 시킴으로써 비로소 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체는 내죠. 내가 비로소 그 대상을 내가 인지를 인식함으로써 내가 주체를, 꽃이 아닌데, 우리가 보통 할 때, 그거는 이제 꽃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꽃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뒤에 조금 보면 이제 관심론, 무관심론 나오는데, 무관심적 관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uninterested라고 그러더라고요. 무관심의 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관심의 관심이 무관심의 의지 관심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 아까 이야기한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저 여자랑 오늘 내가 아름답다 보는 거는 그런 선입관이 어떤 관념이 있는가 하면, 저 여자랑 나랑 연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 잠을 잤으면 좋겠다. 하는 아름다움이 선입관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말이야, 큰 금덩어리를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금은 저건 가져가면 돈이 되고, 금은 가져가면 저 집에서 가져가면 돈이 되니까 그 집에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금에 대해서. 그 관심하고 길가에 큰 꽃이나 한 포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하면 그림 값이 없다고 할 때, 길가에 핀 그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느냐. 아름답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 말이지. 피카소의 그림 있죠? 이쁩니까? 이 키스하는 거예요. 이게 쇼더비 경매에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집에 걸어놓으라고 하면 난 못 걸어놓고. 여러분 걸어놓겠어요? 그런데 이게 피카소 그림 전시를 내가 일본 가는 게 친구들하고 며칠 일본을 놀러 갔는데 정확하게 이 그림은 아닌데 이와 같이 피카소 그림 때문에 흉측하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피카소 그림들 흉측한데 그림을 보고 이쁘다 하더라고. 아름답다 하더라고. 그래 내가 했다. 돌았나. 미술평론하는 친구인데 아름답다 하더라고. 그래 저기 니가 눈이 바로 박혔어. 눈이 바로 박혔으면 저기 이쁘나? 응? 눈이 바로 박혀있으면 저 그림이 이쁘나? 이게 이쁩니까? 키스할 때는 눈을 감아야 되는데 이 자식은 눈도 떴고 말이야. 그것도 한 총장님의 그거죠. 견해에서 그렇죠. 이 그림을 보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듯이 이 미술 쪽에 전공하거나 저는 이런 것만 해도 그렇게 저는 흉측하지 않거든요. 괜찮다. 집에 걸어놓겠어요? 네, 걸어놓을 생각은 없지만 괜찮다. 침실에 하나 걸어놓어. 이걸 카피를 팔더라고. 그 4번을. 이거 파는데 지금도 하면 이게 나와요. 90불 하더라고. 카피는. 4번은. 4번 90불 하는데 이걸 그러면 내가 미술을 아는 건 아니지만은도 이게 아름답나 하는 게라. 그래도 구도가 다 맞고. 구도가 맞고 이뻐요. 집에 걸어 놓을래. 아니 주문 이 값이 4천만 원 한다 하니까 걸어 놓는 이거는 이 그림을 보는 선입 아까 이야기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돈이라.
나는 관심에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갖다 놔야 되겠다. 사다 놔야 되겠다. 집에 갖다 놓으면 얼마 있으면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지만은 그냥 누가 하나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이거 4천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누가 하겠나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갔던 미술 선생은 아름답다는 거라. 그래 이제 돌았나 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아까 우리 이희경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림을 이 사람은 미술 평론가이기 때문에 그림을 많이 본 거라. 많이 봤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안경, 영상에 자기가 마음에 가지고 심상이라 그럴까, 아까 forms of intuition, 직관의 그 상에 벌써 흐린 거라. 이게 뭐냐 그랬더니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그런 그 지식들이 말이야, 뭐 옛날 그림 본 거, 뭐 그런 거 다 그게 쌓여 있는 거라. 그걸 통해서 보니까 안경이 아까 그런 색깔이 있잖아요. 안경이 우리가 뭐 그냥 보통 볼 때하고 안경을, 색안경을 쓰고 보면 또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 안경을 쓰고 그림을 보고 이쁘게 보이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게 uninterested 한 게라. uninterested. 무관심이 그래서, 그런데 그 아름답다 한데, 그래 이제 이 사람 뭘 보는가 하면 그 안경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만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경험만 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눈이 있기 때문에 그 탕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뭘 볼 거면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림 뒤에 있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 그림 뒤에 있는 의미를. 그림 뒤에 있는 그리지 아니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 미술평론가는. 왜? 뭐로 통해서? 자기가 상을 통해서. 자기 상에는 벌써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아름답다 하고 그림을 사는 거예요. 살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우리가 그 칸트의 참 위대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그러게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모든 거는 칸트 쪽 호수로 들어오고 칸트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 그 자연지리를 강의 많이 했는데, 그러게는 이제 예를 들면 수학, 이 논리에 이제 그게 있는데, 1 플러스 1이 2다. 가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1 플러스 2가, 뭐 우리 여기서 한 클래스에서 지금 1 플러스 2가 2입니다. 했는데, 그게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1 플러스 1이 2 아니다. 꼭 한들 1 플러스 1은 2라. 진리는 아무 다수결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진리, 예를 들면 말이지, 칸트가,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칸트가 지리학 강의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았다는, 게니스베르크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 수가 제일 많았대. 지리학 강의를 하니까. 그래, 지리학이 인기라. 훔볼트도 지리학자 아닙니까? 지리학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인기가 많아. 그걸로 발 묶고 살았어. 그런데 지 철학 강의라면 학생 하나도 없어. 칸트가 게니스베르크의 철학 강의라면 학생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돈은 밥은 그걸 먹고 살면서 지리학으로 보면은 지리학으로 보면 연태리 지리학자예요. 동업자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리학, 말도 안 된다는 지리학을 하는 거예요. 자연지리는요, 발로 봐야 되는 겁니다. 경험론적으로 발로 봐야, 이거 가도 안 한 거야. 책상 안에서 뭐, 만날 책상 안에서 뭐. 그래, 이래 되겠나? 그래도 산책은 열심히 했다.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아주 정확하게 지나다니니까, 뭐, 게니스베르크 다른 데 같은 건 다른데, 지나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칸트 지나가는 거 보고 시간 맞췄다. 네. 그만큼 정확하게 이제 지내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덕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리 지식이 훌륭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이래요. 도덕적이라는 건 모르겠다.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냐. 자기가 정해놓은, 자유로운 의지로 정해놓은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법칙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결혼 못한가요? 예? 그래서 결혼은 뭐, 공부한다고 안 했다, 걔. 공부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케니스 대학에 그 총장까지 지냅니다. 총장 하면서 돈도 이제 돈 많이 좀 받았고 하는데도 그 자기가 그 유일하게 데리고 있는 건 시종 하나. 시종 자기 도와주는 사람. 이게 완전히 인종차별을 합니다. 칸트는 인종차별을 그대로 노조골적을 해요.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 계몽주의 시대도 그랬어요. 인권위 교사도 그 유일하게 그 다리를 한번 안 지나간 날이 있대. 그때는 그 칸트가 그 루소의 에밀을 읽는다고 그걸 못 지나갔다 하더라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인권이 있고 하인이라는 걸 확실히 시종이라고 하인을 둬요. 그 인권을 뭐 그렇게 자유를 주장하고 막 이렇게 인권을 주는 그 영주들의 자유지, 시민의 자유지, 부자들의 자유지, 하인들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 로크 같은 사람도 우리도 그리지 안 했죠. 조선시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마차 오르려고 마차 차이가 있잖아요. 응? 마차하고 그 올라가는데 발키가 높으니까 그 하인이 이렇게 구부려요. 이렇게 구부리면 이렇게 그래 안 오면 이렇게 이래가 구부리고 있으면 그 덩어리를 밟고 올라가요. 로크 같은 사람도 그랬다. 그게 완전 인종차별뿐 아니라 하인과 계급 차이를 갖다 엄격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의 이런 사상가들은 결국에 지금 이때부터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펜전쟁이란다. 콜럼버스가 뭐 서양에 가서 뭐 설탕도 가오고 뭐 옥수수도 가오고 감자도 가오고 해서 인구가 막 증가하고 이렇게 살고 사는 국민은 하지만 그 당시로 봐서도 동양하고 비교하면 동양이 훨씬 인구라든가 학문적이라든가 높았어요. 그러나 엔라이트먼트 에이지 그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 후운의 이야기는. 그래서 과학의 혁명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보면요. 우리가 보면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앱들이 깔려가지고 수십만 개의 앱들이 깔려가 이걸 변화시켜요. 디비 뿌는 거예요. 지금 디비 뿌는 거예요. 완전히 디비.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게 교훈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과학적 혁명이 비로소 학문의 중심, 철학 학문의 중심, 문명의 중심, 문화의 중심이 서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몽주의 시절부터. 근데 계몽주의 시절에 그때 그렇게 굉장히 중요했다 하는 이야기.